최근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 간 국제 결혼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는데요. 어째서 국제 결혼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추세 때문에 한국 위로 일본 여성 유출되는 것에 일본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여성이 한국 남자와의 결혼 과정을 알려왔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었던 도쿄 시부야의 작은 옷가게에서 일하던 일본인 여성이 직접 한국과 한국 남성의 모습을 경험하고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결국 한국 남자는 일본 남자와는 달리 정말 다정하고 매력적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이 일본 여성을 이렇게 감동시킨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이 사람을 만나 행복하다고 전 세계에 말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감동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시부야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유키입니다. 26세였던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예의 바른 인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라고 일본어로 말하는데 발음이 조금 어색했거든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네, 맞아요. 여행 중인데 길을 잃어서요. 호텔 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일본에 온 외국인 중에 이렇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지도를 보여주며 길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라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일본의 예의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때 재훈 씨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도움받은 걸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처음 만난 외국인과 식사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일본 여행이 처음이라고 했어요. 일본 문화를 정말 존중해요. 특히 섬세한 배려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음식을 주문할 때도 유키 씨가 먹고 싶은 걸로 하세요라며 양보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일본 남자들에게서도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식사 후 헤어질 때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는 매일 아침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늦은 시간에 답장을 해도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하세요라며 이해해 주었어요. 몇 달간의 연락 끝에 재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국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솔직히 고민이 많았어요. 외국까지 가서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라고 말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재훈 씨가 마중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예쁜 꽃다발을 들고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라며 웃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구경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편리했고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잘 터졌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쿄보다도 치안이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의 세심함은 여행 내내 계속됐어요. 제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순한 음식 위주로 맛집을 찾아줬고 걸어서 힘들어하면 바로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유키 씨가 편해야 저도 편해요라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들렸어요.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서 또 놀랐습니다. 기차 안이 정말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승무원들도 친절했고 차창 밖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니까 재훈 씨가 유키 씨가 좋아해 주니까 저도 기뻐요라며 웃었어요. 마지막 날 밤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많은 커플들이 행복하게 데이트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그때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키 씨,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이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박 4일 동안 보여준 그의 배려와 진심은 가짜일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국경을 넘나드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는 유키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진심을 표현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힘들다던데? 문화 차이도 크고 시댁 문제도 있을 거야. 인터넷에서도 한일 국제 결혼은 조심해야 한다는 글들을 자주 봤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아직도 남자 중심 사회라던데 괜찮겠니?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재훈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여자들은 차갑다더라. 국제 결혼은 오래 못 간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재훈 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만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받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와 화상 통화를 하다가 둘 다 우울한 표정이 되었어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 제가 먼저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반대하는데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재훈 씨도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솔직히 걱정돼요. 유키가 한국에 와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지켜드릴 수 있을까? 서로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국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재훈 씨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화상통화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데 우리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재훈 씨가 화면 너머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유키야, 내 말 잘 들어. 우리는 우리가 지켜. 사람들 시선은 내가 막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고 눈빛도 정말 진심이었어요. 난 정말 진심으로 유키를 사랑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재훈 씨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재훈 씨가 일본으로 날아왔어요. 갑작스럽게 와서 깜짝 놀랐는데 유키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완벽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준비한 인사말에 부모님도 감동하셨어요. 유키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허락해주세요. 재훈 씨가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모습에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였어요. 이 정도로 진심이라면 하시며 서서히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유키야, 우리 결혼하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우리만의 길을 가자. 저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재훈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2주 후 우리는 먼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변의 반대보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훈 씨가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세상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후 저는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근교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재훈 씨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생활 편의성이었어요. 온라인으로 모든 쇼핑이 가능했고 배달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편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니까 재훈 씨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주말마다 재훈 씨와 함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해먹고 한강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야경을 감상했어요.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정말 소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일본에서 온 며느리라며 반찬도 나눠주시고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었어요. 통역 서비스도 있고 영어나 일본어로 된 안내문도 많았습니다. 행정 처리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친구들에게 SNS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한국 생활이 이렇게 좋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유키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며 축하해줬어요. 무엇보다 재훈 씨와의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뭐 했어? 힘든 일 없었어? 라며 제 하루를 궁금해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관심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줬어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점점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런 결혼 오래 못 간다. 일본 애들은 다 차갑잖아.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 후회해.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살아? 한국어를 알아듣게 된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를 보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재훈 씨와 함께 있을 때도 외국인 며느리라는 시선을 받는 것 같아서 위축됐어요. 마트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계산할 때 제가 한국어로 말하니까 직원이요. 한국말 잘하네라며 신기해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동네 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도 가끔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일본 사람이죠? 한국 생활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친절한 관심인지 호기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재훈 씨와 대화할 때도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면 응, 괜찮았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속상한 일을 말하면 재훈 씨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 혼자 참았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니까 상처받는 일이 많아진 거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울감이 점점 심해졌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재훈 씨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일본 여자라고 안 좋게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훈 씨가 저를 조용히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유키야, 미안해. 내가 몰랐구나. 왜 혼자 참았어?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고 따뜻한 품에 안기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넌 내 사람이야. 내 소중한 아내고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재훈 씨가 더욱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외출할 때도 항상 함께 다니려고 했고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유키 기분이 내 기분이야.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말해줘. 한 달 후 제가 재훈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국어로 연설문을 써서 영상으로 찍은 거였습니다. 재훈 오빠, 저와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있어서 모든 게 괜찮아요. 그 영상을 본 재훈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유키야, 고마워. 한국어도 이렇게 늘었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그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유키 자랑 많이 할게.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내가 있다고 말할 거야. 그의 든든한 사랑 덕분에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선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 1년 후 우연한 기회로 한국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제 결혼에 대해 궁금해하니까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소감이 어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국 남자는 정말 다정해요.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제 남편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편리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이 많아요. 가끔 힘든 일도 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지켜줘서 괜찮아요. 그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댓글을 보니까 국제결혼 편견 없애야 한다. 한국 남자 정말 칭찬받을 만하네. 유키 씨가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다 같은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통계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네. 한국 남자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같은 댓글들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일본 친구들도 그 영상을 보고 연락했어요. 유키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한국 남편이 그렇게 좋구나. 우리도 한국 남자 소개해달라는 농담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또 다른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회의 배려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나라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재훈 씨와의 사랑도 더욱 깊어졌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한국 남자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따뜻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요. 재훈 씨를 보면서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들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남자와 결혼한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한일 부부들을 위한 모임도 참여하고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재훈 씨와 저는 내년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에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가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한국 생활 후회 안 해? 저는 항상 같은 답을 해요.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뻔했어. 정말 진심입니다. 제 경험담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진짜 매력은 화려한 외모나 경제력이 아니에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심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든든하게 지켜주는 책임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 남자들도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남자들과 함께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편견과 걱정보다는 진심과 사랑이 더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한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쿄에서 온 유키와 한국 남자 재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국경과 문화의 벽을 넘어선 진심 어린 사랑의 힘을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 말입니다. 유키의 증언처럼 한국 남자들의 진짜 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따뜻함과 책임감인 것 같아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며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국경을 넘어 사랑받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때로는 편견과 걱정이 진정한 사랑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유키와 재훈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국제 결혼을 고민하거나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유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진심과 배려로 이뤄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